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인정받는 엑셀 업무 회계편. 자, 17번째 강좌에서는요, 거래처별로 만들어지는 월별 분석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sum product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에서 보셨었는데요. 배열 함수 부분에 할 때 이제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sum product는 원래는 범위 1, 범위 2에 각각 순서에 대응하는 셀끼리 곱한 후에 더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1, 2, 3이 있다. 그 다음에 A, B, C가 있다 하는 경우에 자, 이렇게 각각 순서대로 데이터를 곱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결과값을 더해주는 게 sum product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sum product를 어떻게 이용을 하셨냐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요. 자, sum product를 이렇게 여러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 개수를 구하거나 합을 구하는 함수로 사용됐어요. 자, 그러면은 먼저 sum product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sum product는 조건 1 곱하기 조건 2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조건이 맞는 경우에는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건 2가 맞는 경우에도 1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 곱하기 1일 때만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나열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료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고요. 자, 그 다음에 sum product 조건 1 곱하기 조건 2 나열한 후에 마지막에 계산 항목을 넣게 되면 조건 1, 조건 2에 해당하는 자료의 계산 항목의 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count if나 sum if는 조건 하나밖에 못 구하는 거에 비해서 sum product는 여러 가지 조건을 동시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양식 도구에서 콤보 상자 만드는 걸 볼게요. 자, 유효성 검사하고 약간 좀 비교를 해드리면요. 유효성 검사의 목록은 직접 셀에 자료가 입력되지만요. 콤보 상자는 셀 연결한 셀에 선택한 데이터의 위치가 숫자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게 자, 콤보 상자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컨트롤 서식이라고 뜨게 되는데 입력 범위 이 콤보 박스에 표시될 데이터의 범위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I5부터 I12까지 범위를 지정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셀 연결이 이 부분이 중요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I14에 예를 들면은 나무 사랑을 클릭하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7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숫자 가지고는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를 이용해서 VLOOKUP 함수나 또는 룩업이나 또는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다시 수치 자료로 바꾸는 수식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초적인 분들은 어,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편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같은 경우인데 단점이 커서를 놔야지만 콤보박스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콤보박스는 항상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좋은 방법은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편리한 건 콤보 상자겠죠. 근데 만드는 입장에서 편한 거는 유효성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이용해서요. 저희가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요. 먼저 거래 내역에서요. 저희가 검색하실 상호별로 그러니까 상호별로 그러니까 월별로 저희가 통계를 내신 후에 그 자료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월별 정리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사용되는 함수가
sum product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자,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월, 1월, 6월, 3월 이런 식으로 해서 8월까지 월별로 저희가 데이터를 정리해 보실 거예요. 그럼 먼저 셀 서식을 이용하셔서 자, 사용자 지정에서요. 자, 월이라고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1월, 2월, 3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그러면 어떻게 데이터를 정리하시면 되냐면 거래처를 선택하시면 그 거래처의 1월, 2월부터 8월 데이터가 차트로 만들어지게 하실 거예요. 그럼 조건이 두 개입니다. 어떻게요? 거래처, 상호화, 그 다음에 일자 조건이 두 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sum product 자, 첫 번째 조건은 그러면은 먼저 거래처별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거래 내역에서 자, B2부터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 방향키 37인까지요. 또는 저희가 이름 정의 이용하셔도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절대 주소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어디하고 같아야 될까요? 거래처별 차트, 선택되어 있는 차트. 그래서 C2가 되는 거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C2도 역시 절대 주소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저희는 1월 달 거를 먼저 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월이 자, 그러면은 month 데이터 범위 거래 내역에서 일자에 월이요. 그 다음에 역시 절대 주소가 되겠죠. 자, 이게 뭐와 같으면요. 월별 정리에서 B3과 같으면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만족할 경우에만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를 구하신다고요? 금액의 합을 계산하신다고요. 그래서 금액의 합, 금액 범위 물론 이 부분도 절대 주소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절대 주소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범위명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엔터. 그러면 0이 나왔어요. 왜요? 저희가 지금 거래처 조건을 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 유아라고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자, 1월 달에 데이터가 여기 50만 원이 있네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50만 원. 자, 그런 다음에 채우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월 달에 24만 원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합을 계산하실 때 sum product 첫 번째 조건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콤마 뒤에 계산 항목을 넣어 주시면은 조건이 만족하는 것에 한해서만 합이 계산이 되게 되세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차트를 만드시는데 자, 간단하시죠? 자,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차트 마법사를 갑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차트가 세로막대형이에요. 그래서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만들게요. 다음.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열에서 X축 레이블이 월이에요. 이렇게요. 아, 1월부터 넣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계열에서는 이 월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1월, 2월, 3월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요. 다음 그러면 차트 제목은 저희가 상호별
실적으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월별 실적이 맞겠죠? 월별 실적. 그 다음에 범례는 굳이 월별 실적인데 뭐 이거 하나 표시 안 하셔도 되겠죠?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확하게 데이터 표시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레이블에서 값 표시. 다음, 그 다음에 어디다가 가셔야 될까요? 자, 거래처별 차트 시트에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마침. 자, 그런 다음에 차트를 조절을 하시고요. 자, 차트의 크기가 글자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12포인트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차트를 조금 더 보기 좋게 한번 만들어 보실 텐데요. 자, 데이터 계열 부분에다가 차트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꾸고자 하는 부분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로 막대 부분에서 더블 클릭. 그러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참고적으로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이 데이터만 선택이 돼요. 그러면 계열이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소라고 나오게 되세요. 자, 이런 경우에는 뭐 밖에다가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더블 클릭 계열 서식이 나오게 되세요. 자, 옵션에 보시면은 간격 너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요 간격이 좁아지면서 막대기가 두꺼워지는 거 보이시죠? 자, 무늬로 갈게요. 입체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테두리는 없애고요. 채우기 효과에 가셔서 단색, 자, 색깔을 원하시는 대로 세로 방향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양쪽으로 어두운 색깔이 들어가는 부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입체적인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자, 영역은 흰색으로 좀 넣고요. 글꼴은 조금 줄일게요. 10포인트 정도로.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그 데이터 값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눈금선 부분. 자, 갑축 주 눈금선이라고 이렇게 그 스크린 팁이 뜨게 되는데요. 자, 더블 클릭하셔서 스타일을 점선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차트 영역에서요. 더블 클릭하셔서 모서리를 둥글게 그림자까지 주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표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눈금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20만 단위인데요. 자, 갑축에서 놓고 더블 클릭. 눈금에서 주 단위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냥 그대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거래처를 베이비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베이비 거래처 베이비에 월별 실적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세요. 그러면 여기 눈금선이 이렇게 10만 단위로 바뀌어져 있네요. 더블 클릭 주 단위를 20만으로 이런 형식으로요. 자, 그러면은 위에 거래처 선택을 왜 그러냐면 저희가 월별 정리해서 조건을 자, 거래처별 차트의 C2 거래처를 여기 C2에 이 있는 자료와 같은 데이터들로 월별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가 바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차트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요, 거래처를 한번 이렇게 직접 입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터 도구 모음을 이용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셨는데, 유효성 검사 같은 경우에 안 좋은 점이 커서를 눌러야지만 필터 단추가 보이세요. 그래서 양식 도구 모음을 이용하시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식 도구 모음을 이용하기 전에 먼저 상호를 중복되지 않는 데이터들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중복되지 않는 그 상호명 이름을 한번 저희 뽑아 볼게요. 자, 데이터에서 이럴 때에는 저희가 고급 필터를 이용하십니다. 고급 필터에서요, 목록 범위는 거래 내역의 상호가 되는 거세요. 이 데이터 범위를 다른 장소에 복사하실 거예요. 조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이를테면 뭐 어떤 상호만 또는 뭐만 이렇게 별도로 저희가 조건 범위를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 범위는 생략하시고 복사 위치만 찍어 주시되 이게 중요하죠.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확인.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복되지 않은 데이터 리스트가 나오게 되세요. 지금 하나 유아는 하나 잡히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범위 지정을 이쪽부터 해서 그래요. 여기가 이제 필드명으로 인식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B1부터 잡으면은 상호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이렇게 걸러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의미로 이렇게 좀 바꾸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양식 도구 모음을 부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콤보 상자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요. 자, 콤보 상자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요. 아래쪽에 있는 자, 셀의 값이 숨겨지게 되세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에서 클릭해서 이렇게 거래처를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 건데요. 눌러보면 현재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왜요? 지금 저희 아무것도 세팅 안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만들어 놓으신 콤보 상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컨트롤 서식. 자, 입력 범위는 저희 조금 전에 여기 만들어 놓으신 거 있으시잖아요. 자, 상호명 프린스부터 프리티걸까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하세요. 셀 연결 어디에다가 할까요? 자, 일단 비어있는 셀 아무데나 한번 클릭 한번 해볼게요. 확인. 자, 그럼 다음에 클릭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하나 유아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저희는 이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처리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뭐라고 나옵니까? 푸른 꿈 2라고 나와요. 왜요? 이 범위에서 푸른 꿈이 두 번째 행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에 베이비를 선택하면 세 번째 행.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보시면 아까 월별 정리를 하실 때 자, 상호 그 조건이 어디에 있나요? 거래처별 차트의 C2에다가 여기에다가 저희가 그 거래처 조건을 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저희는 지금 여기에 3, 1 몇 번째 행 데이터인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조건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를 어떻게 해요? 다시 상호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보시면은 이 범위에서 이 3은 세 번째 행이란 얘기죠. 자, 그러니까 뭐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인덱스 함수 사용하실 수 있겠네요. 인덱스. 그래서 이 데이터 범위 중에 몇 번째 행이요? 표시되는 행, 표시되는 숫자가 행의 위치예요. 그 다음에 열은 자체.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베이비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한번 볼까요? 프리티걸. 그러면 여덟 번째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은 8이니까 이쪽에 I5부터 I12 중에 여덟 번째, 0번째, 열. 그러면은 프리티걸. 이렇게요. 그러면은 요 콤보 상자를 그대로 그 위에다가 덮으셔도 상관없으시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클릭 눌러서 푸른 꿈이다 하게 되면은, 우리 눈에는 이게 푸른 꿈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처리되는 거는 이 2예요. 그래서 저희가 C2에다가
인덱스 함수 이용하셔서 두 번째 행의 데이터를 표시해라 라고 한 번 더 거치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 만드셨으면은 이쪽 부분은 가려주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래서 I 선택하신 다음에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숨기기.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요. 아름다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차트가 바뀌게 되세요. 남은 사랑 그러면 5월 달에만 실적이 있었네요. 보시면은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저희가 월별로 정리해서 거래처별 차트를 만들어 보셨어요. 그러면 매번 할 때마다 범위 지정하셔서 차트 만들지 않고 이렇게 그 콤보 박스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필터링 하신 다음에 차트를 쉽게 만드셔서 비교나 또는 이용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지금 이제 거래처별로 차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 앞에다가 그 거래처 이름도 좀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러는 경우에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셀을 참조하게끔 하셔야 되는데, 그 거래처 이름이 있는 셀이 C2잖아요. 그래서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는 C2 엔터.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거래처 명이 표시가 되게 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제목 부분을 끌어다가 저는 오른쪽에다가 좀 넣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를 입력하셔서 자, 월별 실적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차트 옆에다가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식도요. 자, 여기는 굴림의 10이고 그러면은 얘도 굴림의 12로 맞추셔야 되겠죠. 이런 형식으로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그 거래 내역을 가지고요. 월별로 정리한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거래처별로 차트를 만드시는 방법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건의 통계를 내실 때 썸 프로덕트 함수, 새로운 함수니까요.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17강 강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